안녕하세요. 배우자 외도 이곳에서 잡는다. 여풍당당 여풍당당.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씨 묻지마간디.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그 지독한 바람은 네. 이 5단계를 거쳐서 회복이 된다, 해결이 된다. 네. 아, 제가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코가 좀 맹맹거리는데. 비염 소리.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있더라고요. 이게 계절이 바뀌면 네.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. 감기 뭐 몸살기가 좀 있었는데 코만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어요. 네. 좀 예민한 것 같아. 근데 이거 안 낫더라고. 바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. 아. 바람도 이게 타고나는 거거든요. 끼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건데 우리 어머니도 약간 비염 증세가 있거든요. 네. 늘 그러는 건 아니고 환절기 때 뭐 요럴 때 좀 비염 증세가 좀 강화되는 게 있는데 괜히 막 콧물 좀 나오고 근데 네. 맑은 콧물이 나오는 거는 감기가 아닌 거거든. 네. 그래서 이제 비염 그래서 제 이런 자리 보면 깨끗하지 않습니까? 네. 네. 저는 이제 대면 상담하러 오신 분들 알고 네. 깨끗해. 나는 왜냐면 비염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타고난 거니까. 그러니까 환경 관리를 통해 가지고 비염을 좀 낮추는 거거든. 이게 약간 연결이 되네. 갑자기 생각. 그러게요. 바람도 네. 타고나는 거야. 네. 자기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아내분이 어떡합니까? 그때 그런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어쩔 수 없어. 이제 물르기도 어렵고 그쵸. 참 어렵단 말이죠. 그래서 저 인간이 고치기가 어려워? 오케이. 그 환경 관리를 하는 거거든. 그쵸. 그나마 좀 줄일 수 있게. 네. 그건 두 가지다. 네. 개박살 내는 거랑 그 다음에 좀 피곤하지만 좀 이렇게 통제하고. 감시를 좀 통제를 좀 해야 된다. 어디 가는지 행선지 다 알고 있어야죠. 그래서 한 몇 년만 바짝 통제해 놓으면 네. 재발률이 뚝 떨어진다. 그쵸. 근데 나같이 약간 알레르기성 비염 있는 사람이 이것도 지저분하게 해놔. 맨날 이거 네. 먼지가 풀풀 날려. 네. 아이고 하루 종일 재채기다 끝난다니까. 그쵸.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비염을 고치는 거가 좀 참 어렵더라고. 네. 한의학적으로 좀 해보고 해봤는데 맞아요. 비염. 잘 안 돼. 난치병이에요. 난치병. 과민성 대장 이런 것도 잘 안 돼. 그렇죠. 그러니까 바람도 마찬가지다. 네. 환경 통제를 하자. 그런 건데 네. 말이 샜는데. 네.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. 자, 지독한 바람은 이 5단계를 거쳐서 해결이 되는데 네.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이 단계가 있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뭐냐면 이건 이제 아내분이나 남편이 내 이제 바람핀 배우자한테 이제 하는 어떤 과정이지. 네. 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과정이 있고 상대가 또 보이는 반응에 대한 과정이 있거든요. 네. 이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건데 네.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바람의 어떤 촉이 온 거야. 네. 느낌이 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수집기야. 네. 처음에 수집기. 수집. 증거 수집하는 기간이지. 그때는 제가 늘 강조하는 포페, 네. 포커페이스. 제가 한 15년 전부터 계속 칼럼을 연재하면서 포커페이스를 했더니 알아서 이제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이 줄임말로 포페 하시죠. 이렇게 줄여서 포페.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. 포페 요즘은 이제 일반적인 용어가 된 것 같아요. 제가 개발한 겁니다. 포코페.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엽기라는 단어도 제가 개발한 거예요. 엽기 제 이름 뭐 묻지마간디 네이버 치면 제 본명도 나오거든요. 네. 제 이름이랑 엽기 딱 연결해서 치면 네. 엽기를 창시한 사람. 네. 유행을 잘 만들어. 그쵸, 없던 단어죠. 그래서 그때 한참 언론에 많이 회자된 적이 있는데 수집기 증거를 수집하는 거다. 네. 그때는 포커페이스 해라. 내색하지 마라. 근데 이제 아내분이 촉이 이상할 때 아니면 또 증거가 안 되는 거야. 약간 네. 정황 증거 요만큼 잡았는데 이를테면 뭐 통화를 좀 자주 한 게 있다든지 네. 아니면 뭐 사진을 찍는다고 찍은데 그냥 단순히 차 마시는 거라든지 물론 분류는 맞는 것 같아. 제가 네. 볼 때도 저거 깊은 사이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증거가 안 되고 좀 정황 증거가 있을 경우 좀 일단 내색하지 마라. 네. 그때부터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몰래 수집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내색을 해가지고 막 터트리고 이거 뭐냐 저거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하고 절대 이실직고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. 네. 이실직고 해도 나중에 또 부정한다고 네. 부인한다고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이걸 내색하게 되면 또 증거 잡기가 어려우니까 내색하지 말고 좀 뒤를 살살살 해야 된다. 안 그러면 더 치밀해진다. 내색하면. 근데 이미 그렇게 한바탕 하고서 저하고 상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. 네. 그래 놓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전화 상담이나 대면 상담이 간디님이 그 조언하는 그런 것들, 그런 대처법 정반대로 했다는 거죠, 이거. 맞아요. 꼭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또 올 것이 하지 왔구나. 말라는 거 다 했다고. 그래도 저는 용기를 드리지. 아니야,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포커페이스 합시다. 사실 포커페이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그쪽은 지금 정신이 완전히 다른 데 그렇죠, 빠져있기 그렇죠. 때문에 그렇죠. 내가 드러내놓고 그냥 너 누구 만나라고 말만 안 하면 신경을 못 쓸 것 같아요. 그렇지, 포커페이스를 막 치밀하게 이렇게 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편이 하는 대로 가만 놔두고 가만 놔둬. 일단 가만 잘해주지도 말고 못해주지도 말고.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.
물론 아내분이 이제 그런 증거를 알고 이제 이 표정에서 나오지, 포커페이스 한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좀 나오잖아. 어색한 건 있지만 힘들어하는 그거를 거. 신경 못 쓰는 것 같아. 지금 다른 데 빠져있기 그래서 때문에. 상대가 긴가민가 하는데 그래도 가만 계시면 증거 잡기가 그쵸. 쉬워진다. 맞아요. 요때 어쨌든 수집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색하지 않는 거다. 맞아요. 두 번째 뭐냐, 이제 증거 수집을 했잖아. 두 번째. 네. 두 번째 단계. 타격기야. 타격을 해야 타격은 여기서 또 요점 정리지. 네. 타격은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상간자만 타격해라. 내 배우자 건드리지 마라. 네. 내 바람난 남편이나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. 네네네. 무시해라. 어차피 이 바람은 깊다고 한다면 제가 그러거든요. 제가 19년 동안 상담한 이 깊은 바람은 결국은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야지 해결되는 거다. 네.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내 배우자가 마음 잡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. 네. 진짜 없다니까 거의. 그쵸. 저 통계치가 있잖아. 오랫동안 상담하니까. 근데 자꾸 내 남편이나 아내한테 먼저 터트려가지고 한바탕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들은 뒤로 그냥 그 상간자 빼돌리고 말 맞추고 이런다는 얘기야. 그리고 절대 정리 안 해. 그다음부터 적반하장으로 가든지 거짓말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. 네. 그래 놓고 계속 만난다고. 해결이 안 돼. 그 뇌가 고장난 놈이다. 네.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간자를 타격해라. 타격은 두 가지죠. 네. 첫 번째는 상간자 소송 거는 거. 소송하는 상간녀 소송, 상간남 소송. 네. 어디에다가 조 변호사님. 법무부 개념 변호사님, 조 변호사. 아니, 다른 변호사들 자꾸 이혼 소송 같이 하라고 그러고, 자꾸 뭐 중간에 뭐 합의 보라 그러고, 이상한 변호사 많거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, 그리고 또 보통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같이 하잖아. 네네네. 조변님은 상간자 소송만 딱 특화돼 있잖아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다고 뭐 수임료를 뭐 바가지 씌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뭐 5, 600, 6, 700달러는 데도 있다고 그러고.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래? 내가 이해가 안 간다. 네. 합리적이에요. 그래서 소송을 걸고 네. 소송 거는 거. 그리고 두 번째 그 타격하는 방법은 쳐들어가서 각서 받거나 그게 좀 하기 싫으면 하지 못하게 쓰시면 네. 좋아. 전화나 문자로는 경고를 문자 해라. 경고를 그 할수 문구는 있어요. 제가 상담실에 다 알려드린다. 네. 그 상황에 맞게. 음. 제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대면 상담 오르시는데, 경고 안 하셨어요? 지금 하세요, 지금. 아마 아실 거야. 제 이거 아마 유튜브 밑에 댓글 달아줄 때. 네. 맞아. 그때 그렇게 하셨잖아요. 네. 제가 그거 찍어드린다니까. 제가 불러드린다니까. 이렇게 바로 뭐, 지금요? 제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. 하십시오. 네. 해도 됩니다. 그쵸. 어차피 소장 날아가면 알게 됩니다. 언제, 어느 세월에 소장 도착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. 한 달 동안 계속 만납니다. 특히 이번 추석, 연휴, 추석? 그 전후로 그죠. 엄청 네. 만납니다. 맞아요. 미친 듯이 만납니다. 네. 명절도 특히 길어요. 명절을 앞두고는 진짜 바로 경고부터 하십시오. 네. 그 직전 직후에 미친 듯이 만난다. 미친 듯이 성관계한다. 그래서 타격하는 거는 상간자를 타격하는 거다.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제 타격을 하면 균열은 생기게 돼 있어. 그쵸.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아내분이나 남편분은 아유 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냐 그러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자꾸 저한테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면 그래 뭐 이제 간디님이 시키는 대로 뭐 소송도 걸고 박살도 냈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야. 네. 반응이 없다 그래서 타격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. 아니죠. 반응이 있고 없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. 네. 네. 그 메시지를 읽었냐. 내가 찾아갔는데 나랑 대면을 했냐. 내가 경고를 제대로 했냐. 각서 받았냐. 이런 게 중요한 거지. 그쵸. 반응 원래 없어. 네.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을 거다. 그래서 약간의 균열은 생기게 돼 있다. 무조건 그건 생기게 돼 있어. 다만 그들이 반응만 안 보였을 뿐이에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 이제 바람핀 남편이 내가 상간자를 경고만 하고 왔는데도 지랄 발광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집에서 괴로워하고 진짜 이별한 것처럼 막 진짜 이별한 그런 표정이 막 나온다니까. 네. 경고만 하고 왔는데도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면 오히려 더 좋죠. 소장 날렸는데 막 난리가 난 거야. 난리가 나. 너 빨리 취하해라. 너 그 취하 안 하면 뭐 막 회유하고 협박하는 거. 취하 안 하면 걔 뭐 우리 회사 쳐들어온댄다. 뭐 우리 애들 건드린댄다. 너 빨리 취하해. 이렇게 하든지. 네. 아니면은 너 취하 안 해? 이제 협박도 하는 경우지. 취하 안 해? 그럼 나 집 나가. 너 이혼해. 절대 우라지 마시라. 드디어 그 나의 그 타격이 효과를 먹힌 보고 있다. 거야. 이렇게 발광하면 네. 발광하고 빨리 이혼해달라고 그러고 난리치면 드디어 둘의 균열이 생긴 거야. 이게 균열기다. 네. 세 번째는 균열기. 네. 균열기 때가 되게 중요해. 이때 네.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약해지면 타협을 안 많이 되죠. 해. 약해져. 네. 그래서 섣부른 봉합하려고 하면 안 되죠. 상대방의 발광과 막 네. 이혼 요구 막 난리치는 거에 내가 역전이 당해. 역전당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저자세가 돼가지고 네. 시킨 대로 다 하고 막. 그때 손 놓게 되는 경우 많아요. 그럼 더 붙어버려. 더 깊어지는 거야. 균열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. 네. 균열기가 가장, 이건 이제 바람 수능이라 그러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. 중요한 거. 다음 중,
그 상간자를 더 지속적으로 더 흔들리지 않고 박살을 내야 될 단계는 1번 타격기, 네. 수직기는 일단 그들이 모르니까 음. 타격기, 2번 균열기, 3번 무슨 기 요거는 해야 되니까 무슨 균열기입니다. 균열기. 정답이 균열기야. 균열기 때 계속 타격기. 네. 절대 넘어가지 마시라. 절대 그때 무너지지 마시라. 협박하라 그래요. 이혼 안 돼. 너는 이혼 요구할 자격이 없어. 웃기지 마. 한 번만 더 이혼 얘기 꺼내면 그 자식 가만 안 둔다고 하시라고. 그년 가만 안 둔다고 하시라고.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네. 계속 타격을 한 거야, 균열기 네. 때. 그럼 이제 발광기가 돼. 그 이제 상대방의 반응이지. 네. 앞에 수집기랑 타격은 내가 하는 거고, 네, 네, 네. 이제 4단계는 이제 발광기는 상대, 내 배우자가 하는 발광이야. 아주 지랄 발광 광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치면서 빨리, 너랑 못 산다, 빨리 이혼하자 막 난리치고 막 와서 욕하고 심지어 폭력 쓰고 잘 되고 있는 겁니다. 네. 드디어 끝나는 거야. 그게 끝나는 신호예요.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고 집에서 콧노래 부르고 얼굴 뺀질뺀질하고 뭐 이별했다고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어졌다고는 얘기하는데 뭐 멀쩡해 보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. 계속 만나고 있는 거다. 그래서 이 발광기 때는 뭐냐면 균열기 때는 더 타격을 계속 해야 돼. 굴하지 말고. 네. 발광기 때는 타격을 많이 안 해도 돼. 네, 네, 네. 발광기 때는 타격보다는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. 견디는 거야. 견뎌야죠. 그러면서 상간자한테 끊임없이 이혼 안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상간자한테 계속 보내야 돼. 거의 떨어져 나가려고 하려면. 이혼 없어. 너 착각하지. 특히 이혼녀거나 미혼인 경우. 이혼 죽어도 안 해. 너 확실히 정리해. 그러니까 소장 날린 다음에. 네. 네가 정리하면 이것만 하고 안 할게. 소송이 마지막이야. 뭐 이런 식으로. 나머지는 또 염탐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상담을 통해서 디테일한 거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광기를 거친 다음에 드디어 회복기가 오는 거예요. 회복기가 온다. 네. 아무리 지랄 발광하고 난리 쳤어도 옛날부터 그랬다면 이 여자 사귀기 전부터 내 남편이 수년 전부터 그래 온 거면 원래 사이가 안 좋은 거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. 없죠. 상담해 네, 보면 맞아요. 바람나고 나서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는 지랄 발광 막 이상해져가지고 그 막 시점을 되게 딱 정할 수가 그렇죠. 있는 게 증거는 없어도 남편이 25년 3월부터 이상했다. 그러면 딱 그렇죠. 그때부터 통화기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요. 그때부터 좀 네. 지적질하고 눈빛 이상해지고 서서히 증거가 회복된다. 없어도 알아요. 발광도 잦아진다. 네. 상간자만 확실히 떠나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발광기는 서서히 잦아지면서 약간 기웃기웃거린다. 집 나간 사람도 들어온다.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주변에 그 어설픈 상담사나 어설픈 사람들 또 주변 지인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너 그렇게 계속 치면 너 상간녀 소송 걸면 상간녀 막 가서 막 각서받고 난리치고 하면 너 네 남편 더 난리친다. 너 그래서 이혼으로 간다. 지금도 저러는데 그 남편이 발광하는 거를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금단 증상, 중독자가 이제 금단 증상을 거치고 돌아오는 금단 증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발광해서 끝나는 걸로 이해하는 거야. 그러니까 얕은 거지, 이 깊이가. 이 통찰이 얕은 거죠. 그쵸. 근데 제 이론이 맞아. 그러니까 제가 19년째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머릿속에 잘 이해하면 내가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. 네. 근데 이런 과정을 내가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아득한 거야. 지금 발광을 왜 하는지.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또 대응해야 내가 어디에 되는지. 있는지. 그 그쵸.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라. 이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. 라고. 네. 네. 네, 그렇게 하시고. 네. 저희 여풍당당 목소리가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. 여풍당당 바람치 센터 그 카페. 제가 쓴 칼럼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봬요. 안녕.